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게 그 지하철 안내방송 빵빠레도 나오고 국악도 나오잖아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우리는 안내방송을 해주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떤 신호체계, 안내방송, 지하철 내부 관리, 역 관리 이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편이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학생들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치안 너무 좋더라고.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카페에서 놓고 주문하고 와도 누가 가져가지 않고 멀쩡하게 있더라. 아이고, 반면에 미국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실제로 한국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스크린도어가 제가 대학생 때였던 90년대까지만 해도 스크린도어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특히나 그 환승하는 그런 역에 가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데 혹시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고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한국에 있는 이 스크린도어 시스템이 많은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들에게, 아니 왜 우리 미국, 특히 이제 뉴욕, 제일 큰 지하철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 뉴욕에는 왜 없지라는 질문을 갖게끔 하는 그런 인상을 준 정도로 한국 스크린도어가 상당히 많은 충격이나 인상을 좀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단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설계의 역사, 그리고 예산 우선순위, 그리고 대중교통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지하철과는 다르게 미국 지하철은 시스템 자체가 매우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은 1974년에 개통됐죠. 서울에 개통 처음에 최초로 됐는데, 미국 지하철은 그것보다 70년 전, 그러니까 1904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다만 뉴욕의 이 지하철 시스템이 개통이 되었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 역마다 플랫폼 구조 자체가 제각각으로 설계가 됐어요. 아니 당연히 통일되게끔 각 역마다 왜 안 만들어졌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그거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었을 때 세계의 서로 다른 민간 철도 기업들이 각기 다른 사용과 표준으로 역과 지하철 노선 라인들을 개통을 시켰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 터널 폭, 공률 등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는데 1940년에 이게 통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구조 차이는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통일되게 스크린도어 딱딱 설치하고 지하철 문이 열리면 똑같이 스크린도어도 자동적으로 같이 열려서 똑같은 공간으로 승객들이 진입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미국은 만들 수가 없대요. 역마다 구조도 틀리고 철도, 지나가는 어떤 기차, 지하철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되게 설치하는 게 아주 어려우면서, 굳이 그거를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많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도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안 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약간 비슷한 동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했는데, 2022년도 기준을 보면은 뉴욕 지하철 선로에서 1364건의 무단 침입이 발생을 했대요. 그런데 234건이 열차에 치인 사고로 이어졌고 88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매년 이런 많은 숫자들이 지하철에 부딪혀서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인데, 요즘에는 어떤 또 사건들도 있냐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을 그냥 밀쳐내는 그런 사고들도 비일비재하대요. 그래서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첫 번째, 철도 차량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미국 시민들의 기대 수준하고 인식 차이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국 시민들은 지하철을 그냥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교통수단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굳이 지하철에 대한 어떤 고급화나 편의성에 대한 기대는 또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은 안전하고 좀 깨끗하고 좀 기술적으로 뭔가 진보된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 외국인들이 또 깜짝 놀라는 게 그 지하철 안내방송 음악 있죠. 음악. 도착하면 따다다다다다 하고 빵빠레도 나오고 우리 국악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방송에 대한 인상을 아주 깊게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떤 신호체계, 안내방송, 그리고 지하철 내부 관리, 역 관리 이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편이죠. 그런 것들이 미국 지하철과 우리나라 지하철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왜 미국 지하철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없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없는 이유는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고 오래된 인프라, 그리고 서로 다른 어떤 체계, 구조, 크기의 차이에 따른 어떤 설치를 했을 때의 어떤 비용 문제,
그리고 미국인들의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인식 차이,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은 자동차 중심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인프라 관리를 하면 주로 고속도로 관리를 한대요.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가지 굳이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투자 관리 같은 거는 고속도로에 비해서는 좀 덜하대요. 왜냐면 자동차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는 정책 순위에서 항상 밀려난다고 해요. 자, 반대로 한국은 뭐 현대적인 어떤 설계, 정부의 어떤 강력한 어떤 추진, 시민의 기대 수준이 서로 이제 맞물려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한국 지하철을 어떤 체험하시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미국에 있는, 특히 이제 뉴욕에 있는 지하철하고 다르게 첫 번째로 이제 감탄하셨던 게 노약자석이었다고 합니다. 약자 배려석. 그런데 미국 지하철에 약자 배려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어리티 시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선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노인석 있죠. 약간 옆자리, 끝자리에 노인석 같은 게 있는데, 그 자리는 우리는 뭐 노인석 따로, 그리고 임산부석 따로, 아니면 여성 전용 칸도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미국 지하철에서는 프라이어티 좌석에는 뭐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이라면은 누구나 이제 앉을 수 있는 좌석인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분들 우리 가끔씩 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빼고는 대부분 잘 지키는 편이더라 라는 뭔가 좀 그런 인상을 첫 번째 그분께서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지하철에서는 그런 약자 보호석이 있는데도 뭐 젊은 사람들이 앉아 가거나 아니면 뭐 노숙자들이 거기 누워서 자고 간다거나 그래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훨씬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뭐 할머니께서 뭐 감탄할 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우린 각 지하철마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죠. 그리고 주요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있어가지고 승객들이 편리하게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미국 지하철역에는 예를 들어서 뉴욕에 전체 지하철역이 490개가 있대요. 그 490개 역 중에서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는 역은 140개밖에 안 된대요. 전체의 30%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지하철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장이 잦고 정보 제공도 부족해가지고 휠체어를 탄 어떤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쓰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깨끗하게, 아주 신속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엘리베이터, 아이고 너무 좋았다라고 할머니께서 표현하셨다면 완전히 공감되는 그런 반응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지하철 표지판 있죠. 그래서 한국은 안내방송 표지판 같은 걸 보면 뭐 다국어로 돼 있죠. 한국어,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까지 우리는 안내방송을 해주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뉴욕 지하철에도 이제 한국어 방송을 가끔씩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녹색 라인, 블루 라인, 여러 가지 라인들이 다양하게 색상 구분으로 돼 있고, 그리고 구조 자체가 한국 지하철은 좀 직관적으로 돼 있대요. 자, 그리고 역명, 환승, 출구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조금 일관돼 있고 디테일이 좀 뛰어나다고 느껴져가지고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이 지하철을 이용을 해도 길을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돼 있는 편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제 미국 지하철은 이제 조금 한국어 안내방송도 조금 들리던데 조금 복잡하고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색상과 번호가 되게 혼합이 돼 있대요. 그래서 처음 이용하면은 너무도 혼란스럽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실시간으로 지하철이 오고 있는 것까지 다 스크린에서 다 보이죠. 자, 그런 정보도 미국 지하철은 부족하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또 할머니께서 놀라신 게 그 지하철 내에 우리나라는 이제 편의점, 카페, 식당, 베이커리, 뭐 뷰티샵 이런 다양한 상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형 그 환승역, 뭐 강남역, 고속버스 터미널역, 뭐 서울역 같은 곳에서는 거의 뭐 백화점 수준의 상가하고 지하철역이 바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업시설까지 이용하기 아주 편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그리고 ATM기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지하철 역사 내를 가보면 상업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인식에는 뭐 지하철역 이러면은 단순히 이것은 승하차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상점이 아니고 그냥 필요한 상점들은 지하철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내부에 설치를 하려고 해도 역사 자체가 아주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낡고 좁기 때문에
상점들이 되게 입점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지하철은 뭐 생활 공간이자 뭐 쇼핑, 편의시설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은 자, 미국은 그렇지 않다. 자, 마지막으로 자,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를 둘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하철은 뭐 전 구간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차 내에서도 뭐 스트리밍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영상도 뭐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부 구간은 자, 5G 서비스도 자, 받을 수 있지만은 자, 미국 지하철 안은 자, 신호가 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 인프라 면에서는 미국 지하철에 비해서 한국이 월등히 앞서서 외국인들이 특히 감탄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지하철에서 쥐가 사람 몸 위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가방에 매달려 있거나 같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인들조차 이제 충격을 먹어가지고 자주 섞인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상황일 만큼 미국 지하철의 상태는 한국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 첫 번째 청결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저도 올 때 갈 때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지만은 한국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매우 깨끗하죠. 그리고 쓰레기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닥 손잡이 같은 것도 뭐 영상에 뉴스에도 많이 봤지만은 정기적으로 매일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청소를 하시죠. 소독도 하시고. 자, 그렇게 청결하게 최대한 청결하게 이제 관리를 하는 편인데 자, 미국 지하철은 지하철 내에서 또 취식도 가능하대요. 근데 취식까지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 자, 플랫폼 안에 그 철로 있죠. 철로에다가 먹었던 음식들을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미국 지하철은 그 철로를 보면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지하철 안에 자, 미국은 뭐 쓰레기가 자주 보이고 뭐 음식물, 신문, 심지어 어떤 토사물 같은 것들도 가끔씩 보일 만큼 상당히 청결하지 못하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지하철 선로나 역산에 쥐를 볼 거라고는 뭐 혹시나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보면 기겁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철저한 어떤 방역 시스템하고 어떤 시설 유지 관리를 잘한 덕분인데 자, 미국 뉴욕 지하철은 쥐가 선로를 따라다니는 그런 장면이 일상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쓰레기 문제 때문인데 자, 미국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통근 중에 음식을 먹는 일이 흔하고 쓰레기통도 적습니다. 그리고 기차 내에서 뭐 음식, 커피잔, 포장지 같은 것들도 뭐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런지 그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럼 당연히 그거를 먹고 사는 쥐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많은 음식 쓰레기들을 선로에 버리기 때문에 쥐들이 그거를 먹고 특히 이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창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 지하철에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고 음식을 버리더라도 좀 간단하게 패스트푸드를 먹는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피자 조각, 샌드위치 같은 거를 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음식들한테는 쥐 입장에서는 이거 지하철 선로로 가면은 이제 무제한 뷔페를 먹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쓰레기와 음식물 때문에 쥐가 많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악취하고 환기를 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하철 내부는 공조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쾌적한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 지하철은 통로에서는 하수구 냄새, 또 곰팡이 냄새,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좀 많이 좀 나가지고 약간 좀 역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미국 지하철에 이제 추우니까 길 위에서 지상에서 머물고 있던 노숙자들이 지하로 내려와가지고 지하철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24시간이 아니죠. 근데 미국 뉴욕 지하철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에 그 지하철을 누가 머물고 있냐면 노숙자들이 많이 머물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관리 문제, 어떤 뭐 치안 문제, 또 이런 여러 복합적인 많은 문제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이란 나라인데 우리나라처럼 그냥 돈을 더 정부에서 다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은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정책 순위에서 밀린대요. 그래서 항상 그런 관리는 유지하기에 자금도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나 미국 지하철은 거의 121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가 돼 있대요. 그래서 관리하는 자체가 약간 시 입장에서는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라서 노후화, 관리 부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뉴욕 지하철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들이 미국 지하철을 더욱더 낡고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외국인 학생들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치안 너무 좋더라고. 제일 좋은 거는 밤늦게 뭐 심야버스 같은 걸 타도 불안한 마음이 없이 타고 올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치안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소매치기도 좀 없잖아요. 어렸을 때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물론 있겠죠. 근데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뭐 대놓고 소매치기를 한다거나 강도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많이 안 보인다는 거겠죠. 그럼 어떤 점에서 이렇게 다를까를 생각해 본다면, 자, 미국의 살인율 있죠. 매해 살인율이 있는데 이게 10만 명당 6.3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의 10배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가 불법이지만 미국은 총기 소유가 합법이라서 그런지 총기 관련 사망자가 연간 4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도난이나 강도 사건도 약간 도시마다 편차가 있지만은 특히 대도시인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같은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소매치기도 좀 심각한 편이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어떤 총기 사건도 매년 수십 건이 발생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치안, 한국과 미국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차이의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사망자가 많은 첫 번째는 그 총기 소유가 이제 합법인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미국이 아주 높다. 그리고 CCTV 보급률 같은 걸 보면 미국은 땅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촘촘하게 CCTV를 설치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국에 CCTV 설치를 거의 막 700만 대 가까이 설치를 해놨대요. 그래서 이것들 덕분에 어떤 범죄 억제력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뭔가 우린 좀 공동체라는 의식과 뭔가 체면 문화가 좀 더 있어서 그런지 남의 거를 조금 뭐 굳이 한다거나 이러면은 내 체면이 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경찰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뭐 비교적 뭐 신고가 들어가고 사건이 발생하면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민첩하게 대처를 하고 체계적으로 수사를 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은 대도시를 가면 흑인 빈민촌들이 있습니다. 대도시를 가면. 근데 이제 이 대도시 자체가 일반 미국인들은 범죄율이 아주 높기도 하고 뭐 마약 거래나 이런 심각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특히 뭔가 범죄가 발생해서 경찰한테 신고가 들어갔다 이러면 경찰도 쉽게 못 들어간대요. 왜냐면 자기들의 목숨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 범죄를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어서, 한정된 경찰 숫자로. 그래서 많은 미국 경찰들이 좀 힘들다고 느낀대요. 왜냐면 다양한 범죄들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처하고 처리를 해야 될 경찰들의 숫자는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 측면, 경찰 숫자 어떤 그런 부족의 측면들, 그런 것들도 불만을 표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있어 왔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한국 치안에 대한 뭐 실제 반응을 보시면, 우리가 영상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뭐 노트북이나 뭐 휴대폰을 카페에서 놓고 주문하고 와도 누가 가져가지 않고 멀쩡하게 있더라,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래요.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외국인들이. 외국인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 12시에 여성 혼자 뭐 지하철을 타거나 심야버스를 타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안전하게? 누가 혹시나 나한테 뭔가 잠재적으로 어떤 위험적인 어떤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곳이 한국이구나. 반면에 미국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바로 소매치기 당하거나 총을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인식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족한 미국 문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다도 미국 문화에 대한 조금 재밌는,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뭐 이 책에도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 그리고 혹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도 그걸 읽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답을 남겨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